북한이 개인 금융거래와 상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기관 기업 명의로 등록된 개인 재산을 전부 재조사하여 몰수하는 인민보안부 포고령을 내렸다는 최신 뉴스가 입수되었다. 포고령의 내용은 세 가지다. 1. 개인 금융거래를 금지하며 국가은행을 통해서만 금전거래를 하라. 2. 국가기관 기업 명의로 등록된 개인 재산을 재조사하여 몰수한다. 차량, 어선 등. 3. 노점상, 차판장사, 도매상, 무더기장사, 보따리상, 되거리장사 등 개인 중개상 금지. 김정은 집권 들어 이미 붕괴된 국가 배급 체계의 대안으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조금 회복세로 돌아섰고 국제적 제재를 견디는 내성이 길러졌다는 평가가 있었던 터라 조금 이외의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런 뉴스는 외부 세계에 이미 익숙하다. 김정일이 핵개발에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던 1990년대부터 북한은 장마당을 일정 부분 묵인하는 방식으로 주민 생계의 보릿고개를 넘기고 나서 조금 나아지면 다시 개인 상거래 탄압으로 돌아서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래에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강행한 두 차례의 화폐개혁이다. 1992년 7월과 2009년 12월. 북한에는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 개개인의 재산 축적은 사실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물리적으로 장마당 물건을 몰수하고 개인 가택을 수색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기습적인 화폐개혁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금전적 축적을 일시에 무효하게 만드는 시장 억제 패턴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포고령은 예전과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국가 총동원 체계를 준비하는 조치들의 일환일 것이다. 포고령의 시점을 보면 무슨 수배자 빼돌리기 마냥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진행된 김정은의 방중과 일치한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초강경 매파가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 포진되면서 김정은은 친북 남한 정부를 이용해 미국을 다시 한번 기만해 보려던 계책이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트럼프와 마주 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판이 틀린 마당의 회담 자체를 깨거나 보이콧하는 빌미를 찾고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트럼프가 강요하는 전쟁 대비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김정은은 더 능동적으로 남한을 점령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총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북중 관계 회복을 꾀하고 있다. 우리 탈북 인사들은 단언한다. 이미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끌어들여 다자 체계 내지는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일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장거리 핵무기 실전 배치를 완성하고 때가 되면 서울을 점령하여 미국과 최종談판을 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북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을 지키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도 북쪽 하늘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남으로 몰려오고 있다. 한국 국민은 이제 미련을 버리고 결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과 짧은 북한 기습으로 이 상황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강요하는 전면전으로 전 국토가 북핵에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을 것인지를. 평화는 구걸에서 얻어지진 않는다. 역사의 교훈이다. 생명도 비굴하게 엎드린다고 지켜지진 않는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점령 후 남한 주민 2천만을 죽이고 북한과 인구 균형을 맞추어 통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지 오래되었다. 죽일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공격해야 한다. 북쪽 땅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남쪽에 피해가 없을 것은 당연하고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결단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자. 2018년 3월 28일 북한 자유화 포럼 1도